안녕하세요. 오늘은 교통사고로 경상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합의금에 대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점을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상해 등급 12부터 14급에 해당하는 염좌나 긴장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간단한 사고라고 생각하시기 쉽지만 막상 합의 과정에서 복잡함을 느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합의금을 어떻게 산정하고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에선 염좌 진단받고 합의금 120만원 받았다, 300만원 받았다, 400만원 받았다 등의 다양한 사례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교통사고로 합의금을 받는 과정은 많은 분들에게 쉽지 않은 일인데요. 특히 경상 피해자의 경우 상해 등급이 낮다고 해서 합의금이 적을 거라는 오해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여러 요인에 따라 합의금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오늘은 합의금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리고 피해자가 꼭 알아야 할 점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경상 피해자의 합의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향후 치료비와 휴업 손해액인데요. 향후 치료비는 합의 시점에 부상이 완전히 낫지 않아 추가 치료가 필요할 때를 대비한 비용이고, 휴업 손해는 사고로 일을 쉬면서 생긴 손실을 보상하는 금액입니다. 쉽게 설명하기 위해 세 가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 케이스는 입원 3일과 통원 4회로 200만원, B 케이스는 통원 15회로 200만원, C 케이스는 입원 3일과 통원 3회로 300만원을 받았습니다. 위세 사례는 모두 경상 피해자로 같은 도시인력노임 기준이 적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는 경상 환자가 주장할 수 있는 주요 항목인 휴업손해금 차이와 향후 치료비가 추상적으로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합의금은 단순히 치료 횟수나 입원 여부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피해자가 자신의 상황을 얼마나 잘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원해 있을 때 합의를 서두르고 싶다면 입원 초기에 합의를 시도하는 게 유리할 수 있는데요. 보험사는 입원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합의에 나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입원이 더 필요하지만 개인 사정으로 빠르게 합의하고 싶습니다. 250만원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라고 제안할 수 있겠죠. 이때 담당자도 치료비에 대한 지출을 줄이고자 본인이 지급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급하는 등 합의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원 치료를 받는 분들은 치료기간 동안의 불편함을 구체적으로 어필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통원 치료받는 동안 직장생활에 지장이 있고 제 통증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200만원 정도를 생각합니다. 처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보험사에서 적극적으로 합의에 나설 겁니다. 그리고 한방병원 치료비가 양방병원 치료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어 있는데요. 진료 수가의 문제로 보험사는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치료를 받는 피보험자에게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담당자와 대화할 때는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며 협상하는 게 좋은데요. 제가 합의금을 이 정도로 생각하는 건 이러이러해서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치료비나 손해를 뒷받침할 근거를 제시하면 담당자도 그렇게 지급할 수 없는 이유를 알려주거나 어느 정도 수용해서 서로 중간 지점에서 절충하자는 제안을 하겠죠. 그리고 먼저 연락하면 합의금이 줄어든다. 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인터넷에서 심심찮게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연락한다고 해서 합의금이 줄어드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먼저 연락해서 이런저런 조건 없이 당일 합의로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라고 제안하는 게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경상 피해자의 합의금은 피해자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주장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항목인 향후 치료비의 산정 방식이 추상적이기 때문에 피해자 본인이 치료 과정에서 입은 불편함과 손해를 충분히 어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에 대해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당자와 구체적인 대화를 나누며 서로의 입장을 조율해 나가시면 보다 만족스러운 합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